이 김순덕이라는 기자, 대기자죠. 이 동아일보 대기자가 이런 제목의 글을 걸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5시간.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7시, 세월호 7시간. 뭐 했냐?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갖다 붙이고 해서 모함하고 했죠. 누가요? 이 정권 사람들이 했죠. 네. 세월호 8시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닥달하고 말 만들어내고 괴롭히고 그랬습니까?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8시간 별별 얘기를 다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게 진실이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얼른 박지원 국정원장의 5시간 하니까 세월호 8시간, 박근혜 8시간 매일 신문에 나는 그거 거짓말로 얽어가지고 무슨 뭐 했니 구슬을 했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세월호 8시간을 만들어내더니 이번에는요 김순덕 대기자가 박지원 국정원장의 5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머리가 섬찟한 그런 얘기가 있네요. 공관에 조성은과 야권 인사들을 불러들여가지고 5시간 넘게 사찰 정보를 밝힌 정황. 5시간 넘게 사찰 정보를 밝힌 정황. 이런 얘기를 싹 그립니다. 북한이 통신선 끄는 엄중한 시기에도 사적 얘기, 국정원장의 안보 맡길 수 이런 국정원장의 안보 맡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 문제 제기가 바로 김순덕 대기자의 핵심 사안입니다. 이 김순덕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의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은 건데 그는 의원 시절에 2019년 8월에 일본 오사카에 와서 니카이 도시로 간사장하고 5시간 45분간 의견을 교환했다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간 엄중한 시기에 집권 자민당 2인자하고 묵직한 대화를 나눴다는 그런 의미죠. 국정원장의 5시간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의 페이스북에 탁 등장합니다. 2월 15일 어제 5시간 넘게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서 엄청 웃었네 라고 썼습니다. 누가요? 조성은이가요. 페이스북에다 올렸다는 겁니다. 다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 많을 거다. 제대로 한판 해볼까? 하면 심리 밖으로 주랭랑지 칠 것들이 같은 박지원 이런 말들까지 박지원 발언까지 옮겼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 공개해버리면 이혼할 사람 많을 거다. 제대로 한판 해볼까? 하면 심리 밖으로 주랭랑 칠 것들이 주랭랑 칠 사람들도 아니에요. 주랭랑 칠 것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들이 같은 박지원 발언까지 싹 옮겼다는 겁니다. 누가요? 조성은이가요. 쪽수가 안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쪽이 꼭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쓴 걸 보면은 박지원은 야당 인사들의 내밀한 정보를 발설했을 공산이 매우 크다라고 김순덕 기자는 그 아주 날카로운 그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이면 설 연휴가 끝나는 일요일인데 휴일이지만 국정원장이 국민의 당 전직 의원들과 똑똑한 신세대 후배 조성은을 공간으로 불러가지고 5시간 넘게 희낙낙한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라고 지금 이 김순덕 기자가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전개될 일입니다. 그 직전에 이명박 국정원이 의원 등 각계 인사 1000여 명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월 10일자 동아일보는 누가 어느 호텔에 들어갔다는 것까지 문건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는 여권 핵심 관계자 말까지 보도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최근에 확인했듯이 박지원이 2월 정보위원회에서 밝힌 비공개 발언과 똑같은 소리를 외부인에게 했다는 것은 국정원장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지금 얘기를 이 김순덕 기자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국정원은 여당의 사찰 정보 목록 공개 요구조차 개인정보보호법 저촉될 수 있다면서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대놓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국정원 보안 안보 규정을 어긴 꼴이 됐습니다. 자, 조성은 말 맞다나 박지원이가 공개되면은 박지원이 딱 공개를 해버리면은 이혼할 내용을 쥐고 제대로 한판 한다면은 당사자들은 선거 출마나 공직에 나섰더라도 주랭랑 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정원의 공작정치라는 딱 단적으로 공작정치다라고 딱 직설법으로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전부터 박지원은 작년 말 국정원 개혁을 브리핑하면서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짓인 것입니다. 그 짓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윤석열 당시 총장 관련 사건을 고발하라고 시켰다는 조성은의 언론 제보는 철저히 수사할 일이다. 왜? 철저히 해야 되지. 여당 의원인 법무부 장관 박범계의 국회 발언대로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성은이 핵심적 증거라는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을 몽땅 내려받은 다음 날 박지원을 만난 것은 뉴스공장 김어준식으로 표현하면 냄새가 풀풀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냄새가 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날은 조간신문 일면마다 북한 김여정이가 남북 통신선을 끊었다. 그 기사로 도배된 날인데 그 엄중한 시기에 말이죠. 호텔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사적 얘기만 했다는 국정원장에게 국가안보를 맡겨도 되는지는 정말 의심스럽다고 지금 김순덕 기자가 세차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란 건 조성은과 국정원장을 얘기한 거죠. 그들이 만나기 일주일 전에 국정원장 사퇴설까지 나돌았다는 겁니다. 7월 말 국정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혐의자들을 검거하자 국정원 실력자가 박지원을 못마땅해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장의 충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점심시간은 가볍지 않습니다. 조성은이가 9월 2일이라는 날짜, 보도 날짜는 사실 우리 박지원 원장님, 가로입니다. 가로. 박지원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불쑥 말할 만한 무게가 있다고 이 김순덕 기자는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가인 정동원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실수에 대해서 조성은을 빗대는 겁니다. 말실수는 덮고 싶은 무의식적 소망이다. 딱 덮고 싶은 무의식적 소망. 이것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불쑥 튀어나온 것이다. 라고 어제 동아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조성은 유명해졌어요. 조성은 왜 이렇게 불쑥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9월 2일이라는 보도 날짜는 사실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불쑥 말할 만한 그런 무게, 이 속에 많은 게 내용이 숨어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정신분석가 서울대 명예교수가 말실수는 이렇게 덮고 싶은 무의식적 소망을 갖다가 자신의 의도와 달리 불쑥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동아일보 어제 칼럼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말실수는 그 사람이 살아온 길에 쌓여있는 관련 자료와 비교해서 검토해보면 객관적 해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안까지 이렇게 딱 그 교수가 알려주는 겁니다. 조성은은 당헌 가입서 등을 위조해가지고 청년정당 창당, 뭐 브랜드 무슨 뭔가 뭐 이상한 그 뉴파티인가 뭐 이런 창당을 시도한 전력도 있다는 겁니다. 당원 가입서 등을 위조해가지고요. 그럼 위조했으면 이거 상당히 문제인 사람인데 왜 이거 멀쩡하죠? 네? 박지원의 살아온 길을 또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박지원의 길 어떤 길일까요? 조성은의 길 어떤 길일까요? 열린민주당 의원 김의겸이 기자 시절에 박지원 DJ를 3번 부인하다라는 칼럼을 썼을 정도니까 박지원 DJ를 3번 부인하다. 박지원이가 김대중을 3번이나 아니다 부인했다는 그런 칼럼을 썼을 정도니 박지원에 대해서는 더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정치 개입을 근절한다면서 대선까지 갈 국정원장에게 정치 구단을 안친 문정권의 의도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김순덕 대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친여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지 나흘 만에 윤석열을 갖다 피의자로 바로 입건했습니다. 아니 증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말이죠. 근거도 없이 바로 입건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공수처가 뭐라 했습니까? 죄가 있냐 없냐 그거 문제 아니야. 무슨 죄로 집어넣냐 피의자냐 하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죄가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다 이런 얘기. 이게 말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죄가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 옛날 뭐 포도청입니까? 옛날 조선시대 포도청입니까? 포도청입니까? 공수처가 아주 그 의식 구조 자체가 문제가 크다 이거죠. 아니 죄가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라는 게 뭐예요? 죄가 있냐 없냐가 바로 그것이 문제지. 이런 말실수 같은 발언도 서슴지 않는 공수처입니다. 조성은과 박지원도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 똑같은 속도와 강도로 두 사람을 수사하기 바란다고 딱 공수처를 비틀었습니다. 죄가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다. 맞나? 맞습니까? 죄가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 수사 빨리 해봐라 이거야. 윤석열 하는 것처럼 빨리 해봐라 이거죠. 친여단체 고발장 접수한 지 나흘 만에 바로 윤석열을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피의자로 정경 입건을 했으니까 죄가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거 정말 나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가 요즘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또 혈압이 조금씩 오르시기 시작할 겁니다. 혈압 오르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이 새벽에 커다란 태양과 함께 아주 장중하게 떠오르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네, 오늘도 강건하게 지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